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KS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8월 12일 화요일 시장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장중 2%가 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7% 정도의 조정 양상을 보였죠. 그런 가운데에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 종목들이 상당히 심한 하락 변동성을 갖고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신용장고가 15저가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기간 시장이 급등하면서 나타났었던 상황 속에서 수급의 변화, 수급의 움직임 속에서 특히 오늘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조정은 조정일 뿐이다. 오늘 8월 10일 시장의 조정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잠시 쉬는 형태의 움직임이고 종목별 상황 속에서의 하락 변동성이 일부 나타나는 과정이 놓여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이번 주는 다소의 그동안 상승의 주 흐름을 갖고 왔었던 이 성장주들의 이 성장 섹터에 다소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적 흐름이 있다. 그것이 공매도와 미중 회담 이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을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돼서 일정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미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그 MTN 김기수 카페를 보게 되면 지난 8월 5일 날 이미 올려드렸었던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 15일 날 고위급 미중 고위급 화상협의가 개최가 된다. 그 속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의 점검이 있을 거다. 그죠? 왜냐면 이 부분들 속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가 더 심화됐고, 그러면서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위챗과 틱톡의 사용 중지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서명하는 등 기술패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12일 여기 고위급 협의 회담을 화상을 통해서 갖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일단 이 중국의 이 1차 무역 합의에서 너네 농산물 제대로 구매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 코로나19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그것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우려, 그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관계 악화가 격화되면 결국 사이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들의 흐름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여타 농산품에 대한 도입을 늘렸지만 목표 도달에 필요한 정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뉴스를 보듯이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15일 고위급 화상협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결론, 흐름을 가지고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켜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일정 정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15일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이 오늘 조정을 보인 부분은 사실은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 공매도와 관련된 공청회가 있죠.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껏 이 코로나19로 세계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을 할 때 공매도를 금지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해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남았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 한시 금지 시한이 9월 15일인데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를 앞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해제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정부가 사실 정부의 지금 뭐 하는 정책마다 또 뭐 여러 가지 민심의 이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뉴스에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공매도 이 금지 연장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 또 바로 해제를 할 경우에는 또 이 주식하는 투자가들한테까지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면 제한적 연장 정도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 선진국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 그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선진기법이다. 금융의 선진기법이다. 그러면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주식 선물이나 파생 상품이다. 뭐 해가지고 옵션이다. 이런 부분들. 주식이 그 회사가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그것을 가지고 이 선물 매매와 연동해서 또 시장의 지수와 연동해서 뭐 공매도를 때리거나 또 수급의 우위, 돈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강압적인 급락을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매도를 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언제 그랬냐지 매수하는 그런 형태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역시 어느 특정 개별 종목을 하루는 무지막지하게 사대다가 그 다음날엔 또 개인들 따라 들어오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매도하는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하는 놈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공매도 금지 연장 재개가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거나 수급 환경, 패턴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실제로 과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한 이후에 코스피는 단기 조정 1개월 전후 이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면 다소의 이 부담 그것이 꼭 공매도를 치는 그 수급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는 그 심리적인 센티멘탈적 부분 이런 부분까지의 우려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긴 추세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에 국내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할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왜?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지수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특히 코스닥은 그죠? 거래소는 2600포인트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그 자금이 고객예탁금이 50조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묻지마 상승할 정도로 그죠? 어떤 특정 섹터의 좋은 뉴스만 나오면 그냥 대형주가 그죠? 3, 4일 20%를 확확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정도로 과격한 과열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공매도를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시황 투자 전략에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하락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난주까지 급등했었던 2차전지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섹터, 성장 섹터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들은 일정 정도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좀 줄인 이후에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뉴스들을 언제 올려드렸냐면 이미 지난 8월 7일 날 올려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지금 오늘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왜냐하면 오늘 뭐 특별하게 주도 섹터인 2차전지나 플랫폼이나 핀테크나 또 이 자동차나 수소차나 뭐 대부분의 성장의 주도 섹터를 갖고 있는 종목, 섹터의 종목 부분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상승의 주역을 누가 갖고 갔습니까? 삼성전자, LG전자, 그죠? 그리고 SK텔레콤이라든지 또 화장품, 금융, 보험, 그죠? 이런 업종 부분들, 그 대부분이 뭐예요? 이 지수 연관성이 높으면서 또 카지노도 오늘 좀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 그 핵심은 뭐예요?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은 1.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시장에 있어서 지수를 커버했다. 그죠? 내일 모레 있을 옵션 만기 부분에 놓여놓고 그런 과정에 코스닥은 사전 조정을 보이면서 863포인트에서 845포인트 11일 평선도 살짝 깨는 형태의 움직임. 장중엔 2%가 넘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사실 코스닥은 뭐 줄기차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마디 흐름으로 보게 되면 1단계 상승 흐름을 여기서 한번 보였고, 그죠? 그리고 조금 쉬나 싶다가, 그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게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 이제 요 라인이었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갖고 간 게 요 라인입니다. 뭐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다. 뭐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더 간편합니다. 월봉으로 V자 반등, 급락 이후에 추세적인 급락 이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급반등의 형태로 5개월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그죠? 쉬어갈 만한 구간 부분에 진입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또 거기에 주역의 흐름을 보였었던 게 뭐예요? 사실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죠. 그죠?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CGN이잖아요. 그죠? CGN 부분이 이렇게까지, 사실 뭐 이때도 사실은 저는 이 진단키트 쪽 라인 부분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봤는데, 코로나가 재확산, 특히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 이 확산의 범위가 생각보다 더 가속화되고 확산 시기가 지속되면서 급등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 32만원까지 갔습니다. 아무리 진단키트가 잘 팔린다 해도, 그죠?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이 고점을 단기적으로 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다소 조심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CGN 부분의 실적 이전에 사실은 수젠텍이 실적이 형편없이 나왔죠.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섹터 종목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검증받을 때 실적이 제대로 나오면 본전이다. 이미 선행적으로 먼저 올랐으니까. 그죠? 그런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LG화학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그죠? 현대차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프리미엄을 주면서 성장의 흐름 부분을 보는 건 그들이 그 속에서, 그죠? 투자를 집행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창출해 내느냐, 그것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은 검증되고 추세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런 코스닥 종목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MTN 제 골드 회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일정 정도 더 갈 거다. 그리고 백신이 쉽게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바라보게 되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일파만파로 증가를 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서는 흐름까지 보이다가 이제 4만 명대까지 줄어들었고, 또 어제는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 물론 임상 3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부담,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못 받는 그런 형태라 하더라도 모더나라든지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백신을 개발한다, 임상에 들어간다 하면서 얼마나 우죽순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올라갔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글로벌 미국 시장이든 유럽이든 그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결과물들이 9월 이후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먼저 나오겠지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확산의 흐름도 그죠? 정점을 지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마스크 관련주들에게 지금 그 부분이 더 확산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기술적으로도 일정 정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부분 보게 되면 이 공매도와 그리고 8월 15일 미중 고위급 회담에 있어서 1차 무역협상 합의 이행 과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변수 요인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 특히 기관님들께서 그죠? 주식은 실적 그리고 수급 그리고 펀더멘탈 그죠? 그러니까 이 심리죠, 심리. 실적이 펀더멘탈이고, 그리고 수급,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또 개인 세력이냐, 그죠? 줄기차게 매수하는 세력이 있어야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으로 시장 여건이나 주변 시장이나 다 양호한 흐름들 속에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증진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공청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경우 그죠? 그런 부분들 산정해서 그게 해제된 걸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가는 확인하고 해도 되지만 주식은 항상 선행적으로 움직입니다.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주식의 양이 많은 님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죠. 왜? 한 번에 다 매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기관님들께서 기관님들인지 님이나 남이나 놈이나 거의 비슷하죠. 여하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2천억, 코스닥에서 3천억을 집중 매도하는 흐름, 거기에 투신과 연기금 이 골고루 다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코스닥 매도가 심한 부분은 사실 이 프로그램 매도 영향도 컸습니다. 그죠? 줄기차게 코스닥은 장 후반까지 나오면서 2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잖아요.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기관들은 그죠?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신용잔고가 전체 신용잔고 15조에서 8조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심하게 흔들려는 의도도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계적 매매죠.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수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 그런 모습들인데, 그죠? 너무 크게 놀랄 이유는 없다. 그죠?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을 경우
이것을 상정한 사전 매도의 일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내일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올라서 시작을 한다면 다소 조금 추격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지만, 미국 시장이 오늘까지 조금 더 하락해 준다면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될 만한 시장 위치다라고 보시되, 성장주 위주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오늘 8월 12일 시장의, 특히 코스닥 시장의 조정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입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